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치 투자에서는, 요즘 이제 하루에 한 개씩 올려보려고요.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섹터, 그리고 관심 있는 섹터, 그리고 또 한번 좀 체크해봐야 될 섹터, 이거는 하나씩 좀 점검하자라는 의미에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오후장에, 변화가 별로 없다가 불현듯이 또 나왔던, 강하게 움직였던 현대차, 이쪽에 대해서 변화 요인을 한번 살펴보고, 어떤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또 급하게 올라왔는지 한번 또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지금 CEO 인베스터 데이라고 해서 예정은 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들 가지고 벌써 뭐 예전에는 한 지난주부터 살짝 뭐 현대오토에버 이걸 가지고도 관심 갖고 뭐 그런 쪽으로 보았었는데 결국에는 생각보다 시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보다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 라고 하면서 빠르게 변화가 나왔다는 거, 요거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네, 지금 내용 보게 되면 잘 정리해주신 블로그가 있어서 요거 한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기업가치 주주재고, 그래서 지금까지 기아는 어느 정도 좀 가이드라인이 나왔었는데 현대차는 좀 어떻게 할까라고 했었는데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일단 우리 수익성을 높이겠다. ROE 11% 12%면은 두 자릿수잖아요. 이제 좀 괜찮아집니다.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나오는 실적과 동향 가지고는 조금 좀 벌써 보여줬었으면 하는 쪽들, 이게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고, 게다가 또 내년이죠. 내년 기속부터 TSR, 그러니까 즉 총 주주 환원율 이 35%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다 따졌을 때 최소 분기당 2,500원, 네, 그래서 연말 가게 되면 최소 1만 원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25만 9천 원이다 보니까 만 원이면은 약 한 4% 정도쯤 되겠죠?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요. 근데 최소니까 돈 잘 벌면 더 주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죠. 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네, 그러면 이거 말고 우선주를 봐야 되겠죠. 우선주가 훨씬 더, 지금 잠깐 볼까요? 이거 좀 이따 보겠습니다. 우선주는. 우선주는 17만원대 정도 우선주, EUB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17만원대다. 그러면 훨씬 더 이게 한 6%대 정도까지 가나요? 네, 그 정도로 배당이 올라가겠죠. 배당 플레이를 한다. 우선주가 최고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는 현대차도 배당을 신경 쓰는구나. 우리를 좀 챙겨주는구나.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고, 이제 여기가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그쪽에서 지금 매입 소각 추진을 한다는데 아직 금액은 안 나왔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이제 또 공시를 하면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들 보게 되면 긍정적인데, 근데 특히 이 TSR 35% 가지고 저 대부분의 한국 회사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게 밸류업을 하려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자율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한국 회사들이 이렇게 못 갑니다. 그래도 미국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아니면 110%이 정도까지 강하게 이어가는 회사들, 포드, GM 이런 쪽들은 다 이렇게 하고 돈 못 벌어도 그냥 빚내다가 자사주 매입 소각하고 배당 주고 이런 회사들이죠. 그만큼 주주가치보다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끌어올린다는 쪽에서 무게를 둘 수 있지만, 솔직히 그냥 저희는 그런 것까지 안 바랍니다. 돈 번 거 쌓아놓지만 말고 좀 주주들을 위해서 해줘라. 아주 마인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아직 지금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가 50%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노력은 현대차가 힘내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따라올 사람 누구냐라고 하면서 같이 좀 한국 기업들이 다 같이 그렇게 변화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정부에서 하지 말고 알아서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들의 회사입니까? 주주의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주시고, 돈 벌면은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주주들의 투자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주주들의 그만큼의 어떤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서 같이 샀고, 그래서 이게 다시 플러스 게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게임, 제로섬 이런 게 아니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더 눈에 띄는 것은 요겁니다. 중장기 전략. 저는 이런 거 더 중요하게 챙겨봅니다. 왜냐면 앞으로 전략을 짤 때 중장기로 어디에 더 현대차가 신경을 쓰겠느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 쪽은 연간 글로벌 판매량 550만 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가 보다. 2030년까지 전기차 200만 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현대차는 지금 하이브리드 쪽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쓰고 계속 또 앞으로 확대는 하고 있지만 이거는 중간 단계다. 그래서 결국 어차피 가야 할 길은 전기차다 라고 해서 순수
예, 순수 전기차 쪽으로 EV 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쪽은 분명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캐즘 끝나면은 전기차에서 한판 승부를 볼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가장 또 챙겨야 될 게 이게 어차피 전기차로 가기 시작해야 약간 IT 기기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IT 기기로 가면서 이걸 통해서 자율주행도 가고 그를 통해서 또 이제 차가 자율주행이 가장 최종 목표로 가는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아주 최적화된 IT 기기, 이게 앞으로의 모빌리티 자동차의 개념이다, 이렇게 보는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회사보다도 아직까지 지금 좀 대형사라고 좀 럭저리가 벤츠가 럭저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벤츠마저도 갖고 있지 않은 EGMP 같은 플랫폼들을 먼저 개발해서 적용시키고 움직인다. 이거는 그만큼 현대차가 잘하고 있다는 거에 반증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에서 하이브리드는 당연히 확대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14개 차종까지 확대시키고 제네시스도 하이브리드 나온다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2028년 앞으로 4년 뒤 가면은 133만 대, 예, 아주 당찬 계획을 발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련된 또 당장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종목들도 변화가 들어가야겠죠. 하이브리드카 이쪽에서 가장 먼저는 코리아 FT 참 실적 좋은데 저기까지 빠졌다가 이제 급하게 올라오는 거, 세방전지, 그리고 또 우주일렉트로, 한국단자,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하이브리드카의 성과를 같이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좀 눈여겨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지금 또 아마 요 테마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관련된 컨셉을 갖고 있는 국내 또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쪽도 한 번쯤 만약에 시장이 괜찮았었으면은 좀 수급 괜찮고 강한 장이었으면 이것도 또 아마 내일 또 당연히 수혜를 약간 미래 성장별로 끌어오면서 수혜를 보는 쪽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전혀 작동이 안 되고 있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그런 종목들 있죠. 이게 갈진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거는 일단 패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특이한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EV가 아니라 EREV,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장점을 각각 적용했다. 그래서 엔진이 생산해서 그걸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한다. 그러면 이게 내연기관도 있고 전기차도 있고, 이게 하이브리드와 거의 비슷한 개념인데 하이브리드와 조금 차이가 있죠. 내연기관이 뭐가 주가 되느냐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완충하면 900km 이상. 와, 그러면은 이게 일단은 엔진이 생산하다 보니 엔진이 그러니까 계속 전기를 만드는 거죠. 전기를 저희가 보통 보면은 공회전 하면서도 왜 축전지라고 그러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 전기가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문과가 얘기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예. 머릿속으로는 생각이 나는데 단어들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 쪽에서 전기로 배터리를 충전한다. 아무튼 이게 EREV라는 개념이 새로 나왔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세방전지가 가장 성과를 많이 낼 거라고 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또 기술을 개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2년 뒤에 양산, 2027년 판매다.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쪽으로 봐야 되겠죠. 요거 관련된 쪽들 한번 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세방전지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보급형 NCM,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요걸 잘 보시게 되면은 신규 개발을 차세대 배터리를 가속한다, 전고체 배터리 포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그러면 개발을 해서 결국에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내재화를 시키겠느냐라는 쪽들은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벌써 차 판 거 가지고 차 판매에서 수익 난 거 가지고 그거를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양산을 해서 내가 내재화를 시키겠느냐, 요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급형 NCM, 그러면 보급형이면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정도면은 내가 충분히 낮은 가격 쪽으로 탑재하게 들어가게 돼서 전기차의 가격들을 다운시키겠다. 그래서 캐즘을 끝내고 저가 전기차 쪽도 충분히 끌어가겠다. 요거는 중요한 단어죠. QA 확대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라는 쪽은 중요한데,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직접 하느냐, 아니면 이걸 개발을 해서 그걸 다 위탁을 해서 다른 쪽에서 어떤 그 기술을 제공을 해서 끌어내게 하느냐, 요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온다고 해서 그럼 수혜가 이차전지 관련된 이거 생산하는 회사가 수혜다? 아닙니다. 개발은 이쪽에 있기 때문에 거의 위탁만 하는 쪽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구나 라는 쪽에서 직접 예전과는 다르게 직접 이제
자동차 메이커가 신경을 쓰겠다는 쪽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공하게 되면은 현대차에도 좀 많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수소 기술 이거는 뭐 당연히 예전부터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수소는 왜 이렇게 멀어 보이죠? 이게 또 보니까 2045년 되게 좀 멀어서 예, 그때 나이가 얼마일까 이 생각밖에 안 들고 있고, 예, 그런 쪽에서 일단은 수소 기술 쪽은 좀 너무 장기적인 것 같고, 만약에 보게 되면 요 정도 하이브리드카 그리고 또 요 새로운 개념들 나온 거, 그래서 배터리가 용량이 강화되는 이런 관점들 요거는 한번 눈여겨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거기서 제가 눈에 띈 거는 조금 너무 길게 말고 지금 조만간 펼쳐질 미래 쪽을 본다. 그러면 이것도 눈길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현대차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바인드 비아클, 예, 발음이 so 더티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아마 이제 보통 보면 2026년부터 확대가 되기 시작해서 GV90부터 뭐 새로운 모델 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오고 이제 아예 그 SDV 카가 여기 직접적으로 상하니까 하반기쯤 되겠죠. 그러니까 2026년도 보면은 거의 벌써 탑재가 되고 2027년부터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EV 쪽에서 확대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이제 통제하고 제어하는 이런 자동차의 시대. 즉 이제 뭐 저희가 단순하게 예전에 뭐 그냥 그 내비게이션 있죠? 내비게이션 가지고 거기 업데이트 하느라고 막 낑낑댔던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체적으로 이걸로 딱딱 소프트웨어가 이제 자동차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게 즉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어떤 가장 초기 모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한다라고 보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이런 거에 계획 발표한 거 외에 자율주행 차량의 파운드리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솔루션 업체 나오고 로보택시 서비스 업체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 차량을 플랫폼화 시켜서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본 차에다가 거기다가 관련된 것들을 딱 넣어서,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디든 만약에 내각이 완벽하다 그러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지고 너 말고 어디 도요타 보고 있나? 이거 우리 한번 우리 거 가져갈래? 단 돈 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것들. 그리고 또 아니 근데 가져가겠는데 언제든지 개발 그렇게 다 했대? 잠깐. 근데 우리는 도요타야. 우리는 렉서스나 아니면 또 도요타에 또 뭐가 있죠? 약간 가족카 뭐 크라운인가요? 뭐 그런 거. 네, 캠리 이런 쪽에 또 다르게 해야 돼. 그러면 또 다르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플랫폼화, 그래서 그거를 파운드리화 시킨다. 요거는 의미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율주행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변화들도 미리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현대차에는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쪽들도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다 합쳐가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현오에 현대 오토에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게 오늘 벌써 주가도 반영을 했던 것 같고, 이번에 내용 중에서 좀 아쉬운 거는 그나마 제가 기대했던 것 중에서 이제 현대차가 가야 할 길, 그거 하나 남았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이죠. 그거를 조금 암시를 하는 쪽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배구조 개편 얘기는 전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승인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승인을 못 받거나 아니면 돈이 좀 들어가는 작업이죠. 현대글로비스에 갖고 있는 지분 아니면 모비스를 어떻게 주축으로 해서 갈 것이냐, 뭐 이것도 아직 정해진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또 현대차 홀딩스 식으로 뭐 하나가 생겨서 그렇게 또 쭉 들어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과거에 나왔던 방언들 있죠. 근데 좀 수단 출자해서 일단은 뭐 끊어내면서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이런 것들이요. 뭐 시나리오는 많았지만 그거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차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현대글로비스, 이게 또 나와야 될 것 같고, 모비스는 좀 무거우니까 이게 현대글로비스가 더 정의선 회장의 갖고 있는 지분과 함께 활용의 핵심이다 보니까 현대글로비스 이게 계속 또 도마에 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어차피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라는 쪽이죠. 거기까지 보고 결론적으로는 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러면은 지금 이런 뉴스 가지고 계속 쭉쭉 갈 것이냐, 잘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도 이렇게 가려고 시도하다가 지침 못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요 밑에 거를 한 번도 안 깼어요. 전 여기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렇게 되면은 언젠간 한번 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요때쯤부터 못하게 요거 안 깨게 되면은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때에 뭔가 변화가 좀 들어오겠구나라고 했었는데 들어오긴 합니다. 그럼 뭐합니까? 뭐 그냥 가만 오토에버는 좀 있습니다만 오토에버 빼고는 뭐 나머지 그냥 아이고 살걸, 아이고 배 아파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다 중장기적인 플랜, 그러니까 중기적인 플랜, 그래서 현대차의 체력들을 보강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만약에 시장이 밀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쯤에서는 강력하게 지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메리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나왔던 내용들 가지고 와 주가를 팍팍 뛰어가게 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인 추세적인 관점 쪽으로는 뭐가 영향을 끼치냐면은 현대차에 지금까지 현대차 딱 보게 되면 EV 그리고 또 HEV 잘 팔아 거의 도요타 수준은 아니겠지만 도요타의 명함을 내밀 정도로 잘 팔아. 그리고 또 두 번째 북미 쪽에서도 마켓쇼 괜찮아. 지금까지 괜찮고 특히 전기차 쪽에서는 지금 EV 시장 쪽에서는 테슬라 다음으로 현대기아 합치게 되면 그 정도까지 위상 나오고 있어.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글로벌 판매들도 꽤 괜찮지 않습니까? 뭐 4위 정도까지 4위 정도까지 올라온 것들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잘 팔았습니다. 이번에 성과 잘 냈습니다. 다른 일반 내연기관차, 뭐 전기차 회사를 포함해서 좀 어려울 때 현대차는 잘했습니다. 그러면 추세를 만드는 거는 관련된 판매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6월달, 7월달 보면서 좀 떨어져요. 동력들이 수출도 내수는 당연히 내수는 기대도 안 합니다. 네, 근데 해외 수출도 약간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거 변화가 묵직하게 된다. 그러면 주가는 일단 단기적인 박스권 쪽에 갇히겠죠.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렸다가 뭐 이런 쪽들. 근데 이게 만약에 하반기 9월 넘어서 이제 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은 내구재 쪽의 주문들 이거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내구재는 소비가 늘어난다. 라고 했을 때 그 대표 주자 자동차들도 좋아진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회사들도 다 좋아지겠죠. 자동차 회사들이요. 다 좋아지는데 현대차도 그런 변화가 나오면서 지금 했던 거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계속 선전하는지 이런 때 혹시나 뭐 포드나 GM이 더 잘한다. 그러면 현대차는 남들이 힘들었을 때 잘했지만 남들이 다 좋아질 때는 못하는 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주가가 제대로 갈까요? 어느 정도 좀 막혀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단은 막혀 있고 하단은 그렇다고 또 밀리지 않고 그런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갈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유지가 된다. 그러면 박스권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들이니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판매량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만큼 현대차가 얼마나 잘하는지 데이터를 확인된다 그러면 또 계속 매매는 해봐야 되고 자동차도 꼭 한 번은 매매해봐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밸류업 쪽으로 보면서 가끔 마음을 바꿔먹고 KB금융이나 아니면 우리금융지주 이런 거 매매하는 것처럼 좀 들어왔을 때는 해봅니다. 하지만 요것도 그런 쪽으로는 해보고 싶은데 네 웬만해서는 현대차는 잘 안 주네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시면서 현대차 갖고 계신 분 아니면 자동차에 대한 시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바라보시는 분들도 조금 더 참고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내일은 또 새로운 시장에 부각받는 섹터 종목들 나오게 되면 그거 가지고 탈 터는 가치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